찍고 가자고. 왜? 너랑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딱 1항 거죠. x, y를 뭐 해버려? 바꿔버려. 2루트 1하고. 내가 맞아요? 그럼 얘도 그냥 나온 거 아니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부호를 다 바꿔버려. 그럼 네가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를 무슨 마? 감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맞죠? 끝내자. 뭘 끝낼 건데? 사인의 무슨 타? 베타. 자, 얘를 읽는 방식은 이렇게 가야죠. 사인의 베타라는 것은 점 Q의 Y좌표겠죠.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그대의 값은 얼마야? 대답했는데? 지금 Y좌표라고? 그러니까 2 루트 2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공식 쓸 것도 없고. 맞아? 탄젠트의 무슨 마? 감마. 탄젠트는 무슨 기? 기울기. 누구의? 그냥 제 기울기요. 그냥 얘 기울기야. 그럼 그냥 그거죠. 2 루트 2. 여기까지 하자. 응? 됐죠?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끝. 정의. 실제로는 좌표이죠. 자, 다시. 삼각함수는 이름부터 개떡이다. 각함수다. 맞아? 그리고 각함수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해보자. 점의 좌표.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넘어가죠. 나머지 문제들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간결할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결국 여기서 실수를 뭘 하더냐? 그냥 계산 실수를 해.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국어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려서 다 틀리는 애들이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건 진짜 실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까서 말씀을 드리고 부호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9번 같은 문제를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하죠. 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까지는 선생님이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프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개념으로 다 표현을 넣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결과물만 얘기를 할게요. 자, 가보자. 저 정의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3개를 만들긴 했습니다. 맞죠? 3개를 만들긴 했고요. 사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자, 라디안 값이 정의역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정의역은 x라는 문자를 쓰고 공역은 그냥 y라는 문자를 보통 쓰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면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 뭐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정의역의 문자, 그다음에 뭐 공역의 문자를 보통 쓰듯이 지금처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고, 너무 관심이 한마디 하면 저 x는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값을 우리가 라디안으로 전환했던 거고, 자 y는 무엇? 탄젠트 x라고 지금처럼 주어지는 3개의 함수는 결국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x와 y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간다.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결국엔 대칭성의 보존이나 대칭성에 관련된 것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존재 이유, 그 존재 이유는 출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키워드를 2개부터 먼저 잡아요. 얘는 도대체 무슨 함수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갈게요. 주기. 이게 주기함수의 대표죠. 거의 주기함수를 대부분 얘가 설명을 해주겠지. 자, 따라해보자. 주기. 두 번째, 대칭. 자, 다시요. 주어진 녀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주기다. 근데 기본 주기가 얼마야? 어쨌든 뭐 2파야. 한 바퀴 돌아오면 제자리니까, 그죠? 근데 얘만 주기가 다르지요. 이 주기는 얼마지? 파이라고 그랬죠. 반 바퀴 돌아오면 기울기가 유지되니까. 맞죠?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슨 성? 따라해보자. 대칭성. 뭐라고요? 대칭. 그런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사실은 새쌍둥이 같은 애예요. 왜냐면 이게 원이라는 엄마한테서 갑자기 태어난 거잖아. 근데 얘랑 얘랑은 일란성이 있고 얘는 굳이 여기서 일란성 얘만 좀 따보면 주기도 다르죠. 근데 여기서 가볼게요. 대칭의 구조가 사인과 코사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얘는 선대칭과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질문하는 그 질문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저걸 기반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기 기반으로 한 점대칭의 성질이 있고 얘만 혼자 독특한 게 바로 뭐냐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기울기를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죠. 얘들아, 직선은 직선인데 기울기가 없는 애가 있죠. 어떤 놈? 이놈은 기울기가 없지. 올고지 서 있는 이놈은 기울기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간을 나중에 얘기할 때도
보통 미분 가능하면 부드럽게 연결된다. 따라해보자. 스무트, 컨티뉴어스. 미분 가능하면 스무트, 컨티뉴어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문제는 모든 부드럽고 연결된 게 미분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아이고,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요, 미분 불가능해. 접선이 있죠. 근데 뭐가 없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이 안 되지. 맞아? 그 기울기가 없다고. 기울기가 없는 애가 생기니까 얘는 뭐가 있어요? 정근선이 있다. 뭐? 정의되지 않는 점에서 정근선이 있다는 게 너의 독특함이고, 요거는 사실 이과 미적분에서 그렇게 또 극한하고 같이 있어. 요건 또 몇 월이었냐? 아, 기억이 안 나, 진짜. 3월이었나? 잠깐. 아니다, 7월이었나? 아, 선생님이 지금 차를 오래 타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7월 30번하고 3월 30번하고 이렇게 두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 잠깐만. 3월 30번이 맞는 겁니다. 3월 30번에 극한에서 이걸 써먹죠. 정근선 얘기를 써먹죠. 그러니까 정근선이 지금 과정에서는 어떤 그 함수를 닫아놓거나 정근선 또는 그래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원에 쓰이지만 실제로 미적분에서 극한에서 그렇게 써먹기 좋은 녀석이다. 정도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어쨌든 삼각함수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대칭성. 그럼 선대칭이냐 전대칭이냐 전대칭이냐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로 볼 것은 사인과 코사인의 독특하게 최대칭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기, 대칭성, 사인, 코사인, 최대치수. 이 관점으로 관찰하면 문제는 끝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복잡한 형태의 문제에서 너희들이 삼각함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간단한 함수 때문이 아니야.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에요. 뭐가 불명확한가? 얘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사인 bx 플러스 t. 이 문제는 자 따라해보자. 평행이동, 대칭이동, 확대치수를 다 설명하고 있어. 근데 또 주기도 있어. 최대치수도 있어. 뭐가 문제가 돼요?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사인 이렇게 이거 찾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짜증나지. 수식 정의에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 놈이야? 뭐또 규칙성 있게 이것저것. 그럼 주기를 애매하게 끊어놓으면 그게 4개야, 5개, 6개. 이거 생각하다 시간 다 가져.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싫어해. 왜 싫어할까? 얘에 대한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얘는 X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Y축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지 나중에. 시작할 때는 갑시다. 주기. 따라해봐. 주기. 대칭. 최대 최소. 가지고 설명해줘. 그게 뭔데? 넌 주기가 뭐냐고? 저는 주기가요? 기본 주기 2파이 기반으로 해서 역수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B의 절대값. 여기서 또 높아지면 한마디. 얘들아, 주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F, X, 요거는 그냥 썼다 지울게요.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가 있다. 임의의 실수에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니?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이런 함수가 무슨 함수야? 아닌데요. 주기함수죠? 주기함수라고. 얘를 뭐라고 불러?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맞아? 그럼 얘는 주기가 뭐야? 얘는 주기가 뭐냐고? 아닌데. 아닌데. 나는 주기를 얘기한 적 없어. 선생님 주기함수라면서 주기가 P가 아니에요. 아닌데. 얘들아 봐봐. F에 X 플러스 2파이가 fx야. 이건 주기함수가 맞거든? 자, f에 x 플러스 4파이도 주기함수가 맞아. 자, 이제 질문 들어가. 만약에 내가 사인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어. 사인의 x에다가 내가 4파이를 더해가지고 사인 x라고 하면 이미 실수에 대해서 얘는 같잖아. 주기가 4파이야. 근데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그쵸. 이 표기는 주기함수가 맞지만 주기의 정의는 좀 조심하셔야죠. 그걸 만족하는 양수 p의 최소값. 맞지? 다 아는 건데 평소에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표현은 주기함수가 맞는데 주기의 정의는 얘를 만족하는 최소값인 양수예요. 아무튼 위로 올라갑시다. 그렇게 주기를 구성하는 방식은 너 그러니까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 p로 나누고 정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지. 맞죠? 그런 다음에 뭐래죠? 최대 얘기를 합시다. 근데 최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손 딱 가립시다. 얘가 제일 큰 얘기지. 아무튼 맞아? 근데 문제는 양음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가 이 폭만큼 저 뒤에다가 더해주면 제일 높은 위치라고.
근데 최소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될 게요. 아, 또 어떤 애들 이렇게 써 갑자기. 뭔가 습관이 잘못 잡혀있는. 이거 아니지. 이거죠. 맞아? 그 다음 하나 더. 주기. 최대 최소가 있는데 쟤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릴 수 있다. X축과 Y축을 우선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안에서 해결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 주기지. 응? 뭐라고? 주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 주기만 제대로 표현하면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하고. 그러면 이 녀석이 시점을 필요하다면 시점. 어디서 시작할 건데 얘를 0으로 만든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 d부터 시작하라고 그냥. 그때 따라해 봅시다. a가 양수면 요렇게 올라가가지고 너를 한 주기 그리고 반복하면 된다.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요. 그럼 이 안에 점대칭과 선대칭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따라해보자. 주기의 절반의 규칙을 가지고 점대칭이 반복되지. 맞아? 그리고 주기의 절반의 기준으로 무슨 칭? 선대칭이 반복되죠. 억지로 외울 필요 없죠. 왜냐? 이 녀석의 길이가 b분의 2파이니까 절대값은 얘는 b분의 파이겠고 얘는 2b분의 파이겠죠. 2b 절대값분의 파이.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점대칭의 규칙은 딱 반식이라고. 선대칭의 규칙도 반식이라고. 됐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a 코사인 b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 a가 양수면 여기서 시작하죠. 시점에 다르죠. 시점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음수야 그럼 여기서 그려지고 이렇게 채우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기에 4분의 1만큼 사인을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얘랑 겹쳐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을 교환하는 방식이죠. 주기에 4분의 1만큼으로 겹쳐. 약간 시키는 대로 해볼게. x 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그럼 이걸 그냥 외우지 않아도 너 아니야. 외우지 않아도 얘라고. 무슨 이동? 평행. 맞아? 4분의 1의 평행 이동은 겹쳐져. 그리고 코사인도 주기는 다시 기본 주기의 절반만큼 점대칭, 선대칭이 반복돼.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들은 다 무슨 동? 다 합동이라고. 조합들이. 다 합동이니까 얘가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에요. 얘가 무슨 점이에요? 중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 탄젠트는 따로 노니까 탄젠트는 나중에 그냥 다시 끌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탄젠트는 점대칭 기반으로 움직이고 점대칭이 주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된다 정도다. 그럼 이제 실제 문제로 갈 건데 오늘 무거운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무거운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으니까 우선은 여기 이제 제시한 문제들을 기반으로 정리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특강으로 모든 걸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상가함수 파트의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는 좀 뒤로 다음 강의에서 또는 파이널에서 계속 이렇게 연관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로는 좀 고난도 문제를 가져왔고 상가함수는 조금 첫 강의에 부담될 것 같아요. 무거워서 가벼운 문제 가보자. 오늘 정연경 수업이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수업이 쉽게 느껴졌다. 이유는 두 가지. 내가 수업을 잘해서 이해가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해요. 가보겠습니다. 제 수업 이제 10번 가볼게요. 자, 상수 ABC에 대해서 y는 a sin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지금 보면 y는 봐봐. 이런 문제가 보통 3점 중에서 어려운 3점 위치로서 7, 8번 7, 8번이면 이거 위기가 되면 돼? 안 돼? 안 될 뿐더러 여기서 뭘 벌어야 돼? 시간을 벌어야죠. 무조건 1분 컷 해야지.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미정상수가 도대체 몇 개냐? 3개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 값과 B 값이 양수래. 이거 가지고 A, B, C를 찾는 건 어쨌든 1분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 지금 보시다시피 뭘 안 그렸죠? X축, Y축은 무슨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보니까 얘가 여기 어딘가 4분의 8을 줬어. 여기 어딘가 뭘 줬어? 4분의 5파를 줬어. 자, 뭐부터 읽을까요? 자, 여기도 볼까? 뭐라고 돼 있네?
3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자, 뭐부터 할까요? 최대치수부터 합시다. A와 뭐 C를 더하면 그냥 빨리 가야지. 3.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라고. 뭐라고 쓸 건데요? 마이너스. 그리고 부호 조심. 그래서 연립방은 조심. 이거 껌이지. C가 얼마? 1이죠. 그럼 A가 얼마? 2죠. 정신 차려. 아무튼 그거. 그래서 2가 나왔어. B는 어떻게 구해? 자, 주기가 주어져 있어. 따라해보자. 주기는 봉봉, 골골, 아니면 짜르게. 따라해보자. 봉봉. 뭔데? 봉우리 봉우리. 끝. 또는 골짜기 골짜기. 이거 두 개가 없어. 그럼 어디가 잘라놨을 거예요. 잘라놓은 교점 하나 찾는 거지. 내 말 맞냐? 다 똑같으니까. 따라해보자. 봉봉, 골골, 자르기. 야, 어딘가 있어. 얘 주기 얼마야? 파이. 주기가 파이니까 어쨌든 B의 절대값분의 2파이인데 아무튼 B는 무슨 수 양수니까 B가 이제 몇 초? 30초였지. 이렇게 이제 쉽게 무슨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좀 풀도록 합시다. 넘어가요. 다음 문제로 할게요. 자, 그러면 11번처럼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야? 3점에서 4점의 경계를 취해서 계속 이게 놓인다고. 역시 1분포 타셔야 돼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선 함수가 어때? 얘보다 쉬워. 얘보다 쉽다고. 11번. 자, 시간 관리. 자, fx가 있어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몽땅 양수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0부터 x 지금처럼 b라고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기본 주기가 b분의 2파이야. b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반주기만 그렸으니까 봉우리 하나밖에 없지 지금. 맞아? 봉우리 하나밖에. 야, 그림 좋네. 그림 좋네. 그림을 줬어. 그림이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 땡큐. 이게 뭔데? 이게 b분의 파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가 A래.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게 A지. 그런데 뭐 하자고 했어요? 너를 지금처럼 연결할 때 바로 읽어내야 되겠어. 자, 연결했을 때 이미 선대칭 쓰고 있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여기 뭔데? 또 가운데 2분의 파이야. 이제 한 마디 더 할게. 얘가 그래서 결정적 조건을 주지. 뭘 줬습니까? 직각. 그 이 삼각형을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 야, 내 이름이 뭐야? 그렇지.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정현경. 어떤 애가 어떤 애가 여기 정현경 수강후기를 남겼는데 나한테 뭐라고 써놨냐면 전직 일타. 기분 되게 나빠. 전직 일타. 현직은 아니라 이거지. 전직 일타.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재밌더라고. 이 센스 있네. 전직 일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꾸며주는 언어리스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이름은 이름이고요. 그 사람을 꾸밀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그럼 중요한 부분을 뭘로 받느냐에 따라서 키워드는 다를 수 있다. 자, 위로 가볼게요. 이게 직각을 딱 줬으니까 직각이네. 끝이 아니라 저 직각이 무엇과 연동돼서? 대칭. 그렇죠. 따라해보자. 직각. 이등변. 45도. 1대 1대 루트 2뭐 하여튼 그거.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봐야 돼? 좌표다.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석기야라고 그랬죠. 해석기야는 이렇게 보는 일이 없어. 무조건 내리꽂아야 돼. 끝냈다. 여기까지 15초죠. 말을 좀 길게 했는데 문제 읽고 바로 15초. 그러니까 뭐 이게 A라고 됐어? 이게 A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 이제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ABC의 넓이가 4래? 그럼 여기서 잠깐 ABC의 넓이가 3은 얘가 4지. 합동이니까. 그럼 A제곱이 4지. 끝. A는 2지. A가 2니까 B가 얼마지? B가 4분의 8이니까 끝. 여기까지. 1분위치에 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문제는 4점이 되기에는 좀 부담되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부터 슬쩍 4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에 잡아. 삼각함수의 문제는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출제자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를 복잡하게 주고 아까처럼 앞쪽에 3점짜리 하나 던지고 나머지 4점짜리 하나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할 거예요. 지수로그로 줄 거냐 삼각함수로 줄 거냐. 그러면 이 녀석의 번호를 어디다 넣을 거냐를 고민할 건데 여전히 15번으로서는 여전히 나는 삼각함수의 복잡한 문제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15번은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 6월만 갑자기 평행이동 했지만 대체적으로 수열 점화식, 수원이 자리 잡고 있죠.
근데 평가원이 또 던졌지. 얘들아 15번에 내가 반드시 그걸 낼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려. 난 너희들이 뒤통수로 칠 준비가 항상 돼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15번은 수원이 자리 잡고 22번에 수투를 자리 잡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봐봐. 우선 지수록으로는 여기 잘 안 들어갔죠. 또. 왜? 그러니까 21번으로 간 거야.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수열 아니면 삼가함수인데 삼가함수 못 내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출제자 입장에서 정답들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봐도 삼가함수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그냥 저만식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삼가함수 문제가 15번으로 등장되는 순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만만치 않은 모든 문제의 키워드는 변함없어요. 따라해보자. 점대칭, 선대칭, 주기, 최대 최소. 혹여나 탄젠트 얘기를 한다면 달라진 주기와 점근선과 정의되지 않는 위치에서에 대한 질문들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자, 12번 가볼게요. 4점으로 넘어갔지만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은 아닙니다. 자, 가볼게요. 두 함수 A, B에 대해서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뾰로롱 뿅뿅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 Y는 A와 만드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보물이에요. 맞죠? 삼각형 A, B, C의 넓이 동그라미. 그럼 이미 A, B의 길이와 높이가 아무튼 문자지만 노출이 돼 있어. 그죠? 그럼 봐봐. A, B. 선생님 지금 삼각함수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가 5예요. 그럼 A, B의 길이는 이미 뭐라고요? 주이지. 그러니까 얘는 B분의 2지. 이제 암산. 맞아? 너는 높이가 얼마지? A지. 아니 그럼 얘가 넓이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가면 안 되죠. 2분의 1이지. 2분의 2지. A지.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 5. 그러니까 A가 5B. 관계식 하나 나오지. 빨리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독특하게 준비했죠.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 몇 번 했을까요? 좌표 찾아. 끝났죠. 원점부터 기울기니까 좌표 빨리 찾아야죠. 얘들아, 라지 A의 좌표 빨리 불러봐라. 뭐니? 대답이 늦다. A의 위치는 주기의 4분의 1 위치예요. 내 말 맞아. 그쵸? 그러니까 2B분, 내 말이 맞는 거. 2B분의 1이라고. 이거 바로 끊어야지. 이것들은 너무요. B는 뭔데? 빨리 가야죠. 여기의 위치는 뭔데요? 여기다 주기만큼 들어간 거니까 2분의 5냐? 맞냐? 아, 맞아? 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 너분의 너. 야, 기울기가 뭔데? 2AB야. 기울기가 뭔데요? 얘는 2B분의 5의 A잖아. 그러니까 5분의, 너무 빠른가요? 5분의 2AB. 맞아? 그럼 얘는 정리하면 5분의 1에다가 2AB의 완전 제곱이 뭐라고 되는 거야? 그냥 바로 줄여면 돼. 4분의 5. 그러니까 AB의 제곱이 얼마? 16분의 1. 암산하고 있는데 맞아? AB가 얼마? 야 틀렸다. 잠깐만. 미친 정연경아. 5 어디 갔어? 20. 이거 5.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런 방식. 자, 조금 길어져가지고 4점이야. 그냥 이것도 거의 1분 컷이에요. 더 길게 안 가도 되죠. 다시 따라해보자. 주기. 이건 사실은 주기와 그냥 이 녀석의 함수값과 단순하게 좌표 찾는 문제니까. 근데 주기가 대부분 문제를 다 해결했죠. 넘어간다. 됐어? 여기까지. 12번이었어. 13번.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B. 그러면 지워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수 AB에 대해서 그냥 미정상수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고요. 역시 읽는 게 불편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Y축 평행이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고 테크니컬한 방법 하나 딱 알려주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괜찮죠? 아까 5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5분 일찍 끝내주면 딱 시간을 맞아. 괜찮지? 네. 어떻게 오늘 수업이 좀 유익하니? 야, 눈앞에 누구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무튼 1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있고 fx는 a sin b분의 파이 x 플러스 1. 문제는 심플하네. 그리고 여전히 얘는 지금 4번인데 4점인데 아까 본 것처럼
10번, 얘는 11번이니까 딱 나와야 될 어떤 사점의 위치는 딱 결정돼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삼각함수는 아주 곤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아주 곤란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11번이나 12번에서 11번이나 12번의 위치를 난 되게 중요한 번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상위권을 결정하는 근본 위기 구간이 딱 여기야. 그럼 이쪽에서 대부분 퐁당퐁당 퐁퐁당으로 나오고 뭐 쉬웠다 어렵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가늠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위기가 될 만한 문제가 등장됐을 때 아이들의 반응의 상태를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자, 우선 지금 수업은 같이 듣죠. 지금은 이제 인원이 뭐 이렇게 5명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다수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내가 인강을 보는 동안에도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 항상 그래. 근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집단이 시험을 보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고립됐다는 느낌이 있나요? 내가 맞죠? 이거 적응 잘해야 돼.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가 딱 시험 시간 한때만 내가 고립돼 있어. 그럼 평소에 뭘 느껴야 될까? 평소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야 돼. 근데 아무튼 시험 때 고립감을 느끼잖아? 야, 11번 문제를 딱 봤는데 평소에 되게 만만하게 풀던 문제인데 와씨 안 풀려. 아까처럼 막 지수 안 풀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생각이 막 깊어져. 아, 재수가네. 뭐 이런 생각. 나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안 풀려. 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심리적으로 막 불안을 느낀다고. 왜 그럴까요? 고립돼 있어. 근데 이거 평소에 안 느꼈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멘탈이 망가지기 시작해. 그럼 뒤에부터 다 쓰러져. 그러니까 11번은 어렵고 12번이 쉽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 그냥 어려워. 그냥 어려워. 어떻게? 왜냐면 심장이 벌써 문제가 어려워 보이기 시작해. 이제 속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 13번 안 보고 갑자기 15번에 가 또 갑자기 이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야? 딱 좋겠다. 씨.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갑자기 또 22번에 가요. 미친 거 아니야? 22번 아 이거 좀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있거든. 도미노를 거죠. 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11번이 막히잖아? 왜 여기서 긴장하냐면 야 이거 어떤 놈 풀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해. 근데 봐라. 내가 만약에 2등급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의 진짜 경쟁자는 여기 98%의 위치에 있는 얘가 아니에요. 그럼 저 밑에 2% 애들도 아니란 말이야. 나의 경쟁자는 누구니? 내 위아래로 있는 얘들이야. 나랑 그냥 비슷한 성적대 받는 애들이라고. 내 경쟁자는 얘들이야. 그러면 나는 고립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11번 문제에서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성적대와 유사한 놈들은 똑같이 저러고 있어. 좋대. 이러고 있다고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 냉정해져야 돼. 이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의 비율이 내 등급대에서 당연히 높을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근데 나 혼자 고립돼 있으니까 개인적인 부분. 이거 되게 멘탈 관리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30문제가 완성된 모의고사를 평소에 많이 풀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시험이에요. 평소 때보다도 내가 지금 다른 원에서는 지금 파이널을 일찍 시작했는데 일찍 시작한 이유가 있어. 모의고사의 경험치가 위아래 사정 결정하겠다. 이게 아는 거 모르는 거 떠나서 몇 점이야? 8점이야. 8점이면요 대학교 정문 한 10대 개가 앞으로 쑥 지나가요. 장난 아니야. 다시 위로 가볼게요. 고립된 상태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을 해. 그냥 내가 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풀 거냐, 쿨하게 딴 놈도 틀리겠지. 이렇게 넘어갈 거야. 후자도 되게 좋은 선택 중이야. 아 내가 만약에 5번에서 막혔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내 등급대에서 다수의 학생들이나 몇몇 학생들이 같은 위기를 느낄 거니까 나만 그러지 않을 거야. 요거 평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위로 가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번호대가 여기라고. 여기서 느껴지는 위기감을 고립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상태라고 느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점수 보전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다시 위로 가서 fx가 지금처럼 있는데 얘가 또 범위를 줬는데 주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야 주기가 뭐야? 2이야. 그럼 얘는 주기하고 4분의 1만큼 더 갔어요. 근데 그림에 그냥 묘사돼 있지. 맞아? 그림에 그냥 묘사돼 있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Y축으로 평행이동이 들어가고 니들이 싫어하는 꼴로 되어 있다. 살짝 올라간 것만으로도 귀찮죠. 아무튼 그런데 얘는 주기, 그 다음에 주기의 4분의 1만큼 더 맞구나. 내가 아는 애들이라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주어지고 y는 5라는 점과 만나는 x좌표가 작은 걸 차례대로 a, b, c라고 얘기를 할 건데 b, c가 a, b 그냥 됐다. 봐라. 삼각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난 여전히 x와 h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1이야 1. 자, 내가 책이랑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 1이에요 1. 맞아. 그럼 여기다 뭘 그렸대? 5를 그렸대. y는 5를 그려서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야. 자, 따라해 봅시다. 봉봉, 골골, 잘라. 여기서 주기를 느껴야 되는 거야. 뭐가 주기지? 이게 주기지. 그죠? 이게 주기인데 그것에 대한 관계식을 줬으니까 이 문제의 핵심의 시작은 주기가 우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건을 읽을 때 이쪽으로 할게요. BC가 AB에다가 6을 더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관계식은 주기의 성질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BC라고 얘기를 한 것과 AB, 다시 말하면 여기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이미 식이 하나가 더 있지. 그대의 합은 주기요. 주기가 얼마요? 2B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면적인 의미를 끌어낸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요거까지 생각을 해야죠. 연립 방정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문자를 하던 말든 무슨 이렇게 우선 두자고. 이런 관계가 이해하는 이따가 첫 번째. 그리고 역시 변함없이 넓이 이야기라고 있어요. 그럼 넓이는 자 봐. 이 길이 근데 얘가 명확하진 않지. 어쨌든 잘려 있으니까. 이 길이 기반으로 해서 원점을 연결을 한 상태. 야 근데 얘는 그걸 줬잖아. 그게 뭔데? 높이. 높이가 얼마나 돼? 5구나 돼. 근데 그대의 높이는 5구나. 그럼 얘 넓이는 너를 알려주고 있냐? 끝났다. 끝났어. 암산 가능하지. 야 봐라. 암산이 가능하지만 쓸게. 왜? 나는 암산을 잘 못하니까. 곱하기 AB. 이게 얼마래 넓이가? 2분의 15래? AB가 얼마래? 3이래요? 맞아? A가 얼마래? AB가 3이래요? 맞아? 어디 갔냐 이게? 여기 3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 맞아? 그럼 BC가 얼마라는 얘기야? 9래? BC가 9니까 이거 뭐 잘못 썼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잠깐만. AB 더하기 BC가 이거죠? 잘못 썼는데. AB가 얼마라고? 3이래요? 그러니까 BC가 2B-3이래? 제가 9예요. 그럼 B가 6이래요. 됐죠? 대답을 안 하겠지. 맞잖아. 이거 어렵게 해서 내가 잠깐 여기 실수했어. 아무튼 이게 6이라고. 그러니까 B의 값이 6이구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B의 값은 구했는데 A를 구했어 못 구했어? 못 구했죠. 여기서 아까 문제는 좀 다르지.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A를 찾으려고 왔더니 B는 구했어. 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슬쩍 봐. 문제는 지금 다 풀렸는데 여기서부터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먹먹해지는 거야. 그 다음을 뭘 해야 되지? 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자, 가보자. 주기. 내가 뭐 보라고 얘기했다. 대칭. 자, 여기는 대칭이 보이네. 무슨 대칭? 점대칭 물어보겠어? 선대칭 물어보겠어? 선대칭이야. 선대칭. 그럼 얘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니야. 여기 2분의 3 아니야? 여기 잠깐만. 그죠? 여기 2분의 3이라고요. 여기도 2분의 3이고. 여기 위치가 얼만데? 주기에? 봐봐. 아까 주기가 10이잖아. 12. 아무튼 여기까지가 얼마야? 6이라고 6. 그럼 이건 처음부터 3인데? 얘가 2분의 3인데? 뭐 알려주는 거예요? 별로. 얘가 뭐야? 아까랑 문제가 딱 톤이 달라진 건 이거지. 근데 가장 많은 선택 중에 하나예요. 누구에서? 그냥 간단한 거 잡아. A의 x좌표가 2분의 3이라고 이미 노출돼 있다고. 맞냐? 2분의 3, 얼마? 5지요. 얘를 뭐 할 건데? 대입을 잘해야 대입을 써먹지. 대입.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죠. 그러면 되게 명확하지. 근데 이제 한번 툭 걸리는 순간이 생길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주기를 나타낸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방정식 구조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쉽게 찾을 거예요. 맞죠? 아무래도 쉽게 찾을 건데 그 다음 단계에서 A를 구했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좌표를 해석한 경험이 없는 애들이 여기서 한번 뜩 걸린다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왔던 경험이 누적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찾는 게 여기서 나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보자. 좌표, 대입. 이게 좌표계를 바라보는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또 기본값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대칭이 있어요. 됐죠? 제일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였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쉬운 사정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기본형 문풀까지는 우선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오늘 커버된 문제는 사실은 삼각함수 문제는 11번, 12번 근방까지가 끝났고 지수로고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까지 우선 커버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처럼 전달을 했지만 너희들이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우선 과제는 오늘은 첫날이라서 많이 안 넣었다고 그러니까 한 하루만 시간 쓰면 다 풀 수 있는 정도니까 풀고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해설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 이건 초등학생들입니다.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해설을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해설을 봤어. 해설을 봤는데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돼. 그럼 그런 풀이들을 카피하면 되고요. 해설을 봤어. 아, 못 풀겠어. 그럼 너희들이 모자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근데 못 풀겠으면 이 문제를 다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어디까지가 됐든지 간에 거기까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 그 다음부터 버리는 게 맞지. 못 풀겠으니까 다 버렸지. 그게 아니라 30%까지 이해했다. 이것만으로 나는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설지를 먼저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쭉 풀고 문제를 못 풀었어. 그럼 해설지를 통해서 흐름을 잡을 수 있어. 그럼 풀이를 완성해 보면 되고 완성이 되면 오케이,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 거다. 근데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뭘 통으로 버리지 말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순간에 어디고 도대체 어디서 막혔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하루면 되니까 우선 오늘은 요만큼이고 다음 주에는 요거 한 2배 정도 되게 좀 분량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봐서 너희들이 과제 해오는 거 좀 본 다음에 모의고사를 미리 줘도 될 것 같으면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먼저 좀 드릴게요. 아셨지? 됐죠? 그래서 과제를 좀 늘릴 수 있고 이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마무리하는 주제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 이제 메모. 문제 풀 때 되게 유용한 어떤 팁이 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삼각함수에 또 비율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팁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암기로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암기만 했다고 문제가 모두 풀릴 거다. 꿀팁의 어떤 한 점이죠. 꿀팁을 딱 주면 야 저거 역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수능에서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구분하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돼. 만약에 저런 꿀팁으로 통하지 않는다. 내가 조금 지루한 문제풀이가 되더라도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나는 지구력이 있거나 꿀팁이 있거나 무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력과 테크닉.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자, 위로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비율은 약간 테크니컬한 표현인데 우리가 코사인 기반으로 설명할게요. 자, 코사인과 사인은 그 성질이 거의 일란성과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사인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는 한 주기만 그리웠습니다. 왜 더 그렸지? 그냥. 자, 우선 한 주기야. 그럼 원래 한 주기는 2파이겠죠? 맞아?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봉봉 길이 얼마예요? 당연히 2파이죠.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야? 파이잖아. 그럼 1대2죠. 꿀팁이지. 그죠? 뭔 개소리야. 1대2라고. 이 비율도 있어. 하나 더. 여기 반 나눠. 딱 반 나눠. 딱 반이야. 2분의 1이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 이쪽도 3분의 파이니까 여기 길이가 3분의 4파이겠죠. 기록해.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반을 끊어. 그럼 아까처럼 얘기하면 여기가 3분의 2파이네. 2파이, 3분의 4파이, 파이, 3분의 2파이. 요거 다 나눠서 정리하면 6대, 4대, 3대, 2대, 요건 점이니까 그냥 굳이 또 빵이라고 쓸게요. 굳이. 따라해보자. 6, 4, 3, 2. 다시. 여기가 3대 2라고. 뭐라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를 딱 풀었는데 여기의 길이가 만약에 6이 나오고 여기 4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이게 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코사인에서만 적용되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확대를 하고 어떻게 축소를 하든지 간에 저 비율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 코사인에서만 그럴 리가 있나.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으로 뭐한다 겹쳐지죠. 여기 2요. 자 간다. 6 따라해봐. 6이라고 이거 다 죽이니까 6 4 3 2 3 2 사인 코사인에서 다 써. 그래서 우리가
막 늘어지는 형태인데 막 사인을 막 이따위로 막 줬어요. 그리고 문제 딱 풀었더니 이게 3대 2야. 무조건 중점.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말고도 비율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까지 자질구레하게 외우는 건 또 의미는 없어 보여서 그냥 딱 기본형 비율만 알고 있으면 적용되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적용이 되나 내가 나중에 문제를 좀 분석해 보니까 내가 문제를 출제할 때 마지막에 답이 막 더럽게 나와. 17분의 11 나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안 좋잖아. 계산도 복잡하니까 내가 숫자를 조절하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막 중점이나 막 4분의 1 이런 데로 가버려. 숫자를 정리한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중점이 찍히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내질 않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중점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고 기출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보여서 하나의 재료로서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근데 이게 통용이 안 돼. 그럼 무식하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했어. 알았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아마 적용되는 문제는 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문제에서 내가 듬성듬성 한번 끼워서 설명을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회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원의 주제. 수열이면 벌써 느낌이 오는 게 점화식과 시그마를 다루는 방식과 등차 수열의 대칭성 이런 어떤 주제가 딱 잡히거든.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정리하고요. 다음 주는 주제가 하나예요. 수열. 근데 할 얘기가 좀 많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수투로 넘어갈 거고 수투에서 다항식의 해석과 미분의 특성과 적분 이렇게 끊어서 4주를 수원 2시간, 수투 2시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끊게 되면 그 다음 커리로 좀 풀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과제 성실하게 부담되는 분량 아니니까 성실하게 한국어 없죠. 몇 지? 5개. 이거 먼저 받은 사람.